안녕하세요. 사연오빠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 있는 남자입니다. 28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큰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고, 저보다 7살 많습니다. 현재 42살이고요.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7살 나이 차이보다 뱃속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결혼 결심을 했네요. 집도 없이 시작했지만 투잡 쓰리잡을 하며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돌아보니 아이가 3명 생겼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가진 건 후회는 안 하지만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집중되고 난 후부터 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신세 한탄을 하며 남편 아이들의 아빠가 아닌 한 남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때쯤 부부관계 거부는 물론 아이들 예절 교육 미숙과 음식도 못하고 청소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나이 35살 동갑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예쁘고 착하고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속은 굉장히 여린 그런 친구입니다. 음식도 굉장히 잘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요. 그녀는 수다쟁이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못 걸고 차갑지만 조금 친해지고 마음을 열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바쁩니다. 그녀의 에피소드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한 가지 단점은 너무 솔직해서 얘기하면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얘기도 다 해줍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타지로 이사를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저에게 그녀는 남녀를 불문하고 처음 만난 친구였습니다. 저는 와이프 때문에 고민, 그녀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을 서로 얘기하고 들어주고 위로해 주다 보니 그녀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고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폭력, 폭언 등을 하여 그녀를 너무 힘들게 하였는데 그런 그녀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된다며 도와달라는 그녀의 말에 동거하는 그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주었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이제 혼자 살기 위한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 후 집안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살던 집보다 작은 집으로 오다 보니 처치곤란인 물건들도 있고 지금 구조와 맞지 않는 가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전도 부족한 것이 있어 같이 구매해 주었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 저도 잦은 외출을 하다 보니 일일이 집에서 나갈 때 이유 및 설명하는 게 귀찮아져 그냥 집에 나오게 되었고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며 위로해주다 보니 회사를 다니면서는 시간이 부족했고 때마침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서 그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사회생활 시작 이후 처음으로 2주나 되는 시간은 일을 하지 않고 그녀와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로 서해부터 남해까지 여행을 다니며 저도 힐링, 그녀도 힐링을 외치며 평소에 제주도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던 게 생각나 여행 도중 광주에 차를 세워두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 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녀는 조금 쉬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 애틋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그녀는 살림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 나눠 먹으라며 간식을 싸주기도 하고 아침을 못 먹는 저에게 출근하면서 먹으라고 샌드위치도 싸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음식 솜씨를 뽐내며 맛있는 저녁도 차려주었고 집은 항상 깨끗했고 모든 것이 꿈만 같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닮았습니다. 바라는 성향, 성격, 취미 등 그래서 너무 잘 맞고 잠자리는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2달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영상통화가 종종 왔습니다. 받아보면 항상 큰애와 둘째였습니다. 그녀가 없을 때 온 연락은 받았지만 그녀가 옆에 있을 땐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싫어하니까요. 그녀와 저는 점점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쯤 되니 그녀가 먼저 집에 가지 않아도 되냐, 아이들은 안 보고 싶냐, 이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이도 저도 안 되는 자신이 싫다 하다가 첩이냐는 얘기까지 서로에 대해 성향 성격을 조금씩 알아가면 갈수록 조금씩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닮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다퉈도 하루 이상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제가 자기를 버리고 갈까봐. 그녀의 요구사항은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애들도 와이프에게 주고
앞으로 애들 안 볼 자신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그녀가 밉지 않았습니다. 미혼 여자로서 당연한 것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요구해도 되는데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라고 싶기도 했고요. 와이프와 이혼 문제, 아이 양육 문제 등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그렇게 합의 이혼으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답답했나봐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흔한 카톡 프사에 다정한 사진 한 장 올릴 수 없는 현실이, 저희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는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래서 제가 나오면 우리는 멀리 떠나 과거를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당당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만 생각했을 때입니다.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가족들을 설득해야 하고, 돌싱인 저 때문에 이 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저 때문에 망쳐질까봐요. 저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어쨌든 아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온 사람인데 무의식 속에 들어있을 또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냐라는 의심들. 사소한 일 때문에 작은 의심이 있어도 항상 나오는 이 이야기들. 그녀가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도 받고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좋지만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죄책감, 본인 때문에 가정을 깨고 아빠가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 고생하게 될 와이프까지도 그녀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혼남을 만났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런 그녀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정했어요. 큰맘 먹고 와이프와 아이들이 처가에 가 있는 틈을 타서 집에 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가져다 놓지 않으면 놓아주기로 결정해 놓고 그녀를 놓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제가 본인 때문에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가져다 놓은 사이 와이프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짐을 싸서 다시 나가려면 그에 맞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가져다 놓은 짐을 다시 가져갈까 고민했는데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이를 버리고 올 자신 있냐, 아이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계속 보러 가도 된다고 이해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만 하고 온다면 다 이해하겠다고, 같이 살자고,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저는 가슴이 또 미어집니다. 그녀를 위해 선택한 일인데 그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좋은 사람 만나라고, 나 같은 사람인데 결혼 한 번 안 했던 미혼남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널 계속 힘들게 할 거라고. 그녀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지금은 그녀도 저도 서로를 잊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만 해준다면 둘 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그녀는 혼자 지내고 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7개월 동안 못 만났던 아이들을 만나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함으로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어떡하죠? 그녀의 빈자리가 자꾸 너무 큽니다. 아이들과 있으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잠깐씩 화장실을 가거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사준 영양제는 아침에 먹었는지, 혹시나 저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녀에게도 제가 잠든 시간에 카톡이 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언제쯤 그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는 게 맞을까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헤어진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이 잘 안 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조금 적다가 오늘 올립니다.